자, 이제 두 번째 이슈, 호전 실업입니다. 호전 실업은 이제 다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, 이제 호전 실업에 대해서 좀 깊게 취재를 한 그런 기사입니다. 보시게 되면 이제, 현재 호전 실업의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이 42% 정도 가지고 있다. 그리고,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타 주주가 58%고, 그리고 뭐 기관이나 뭐 누가 2% 가지고 있겠죠. 근데 이제 진정성 있는 주주 가치 활동을 요구한 10명의 주주 지분율은 10에서 10%다. 이게 이제 주주 서한을 보낸 그분들의 지분이 10에서 10%고, 주주연합에 따르면 주주 서한을 보낸 분들의 친인척까지 포함을 하면 추가로 5%를 더 확보하니 16%까지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 주주 서한을 보낸 10명은 주가가 상승해도 지분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이변 계약서 작성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 정도로 이제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거의 뭐 사실인 거고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봐야죠. 첫 번째, 지분 공시 누락입니다. 공동 보유자들이 5%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량 보유 상황 보고를 해야 되고요. 10%가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서 10%가 넘어가면 임원 및 주요주의 공시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10% 넘어간 건 아닌 것 같고, 모아서 뭐 16%라면 5% 공시가 누락이고요.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 재밌는 게, 이 주주 사안을 보낸 분들이 경영사한테 지분을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세 실업의 자회사인 한세 예스24로 알려졌다. 그럼 예스24 쪽에 그 서한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뭐 그랬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. 그리고 한세 실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말 기준 뭐 현금성 자산이 1,000억 정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문가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다. 자사주 매입을 회사에서 할 수도 있다. 그렇게 되면 지분율은 이제 47%까지 가능하고, 그러면 이제 방법이 시장에 나와 있는 잔여 지분을 다 사야 되는데 그건 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. 기사에도 적대적 M&A를 공개 매수로 분양권이 뒤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.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라고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야, 이분이 뭐 소설가들 뭐 한세 실업은 이거 기사를 내시는 거는 뭐 경고를 하시는 건가요? 이분이 요 이제 소액주주 이게 액트에서 모인 분들인 것 같은데 액트에서 보고 이제 뭐 이슈가 있으니까 액트가 기자분에게 제보를 한 건지 제가 봤을 때 요 내용들을 보니까 보통 액트의 누군가 또는 요 소액주주 누군가가 이제 제보를 해서 보도 기사를 뿌린 것 같긴 한데 그럼 그 이제 소스를 가지고 이제 좀 취재를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본 것 같고 근데 소액주주가 이제 뭐 41%면 소액주주가 뭐 10명에서 10%에서 11%, 와, 돈 많이, 그럼 거의 대부분 한 명당 한 뭐 1%, 2%, 5%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. 그래도 1% 넘는 사람이 몇 명 있다라는 거죠. 내가 3% 갖고 있으면 누군가는 이제 10명이 평균 1%지만 내가 3% 갖고 있으면 누군가는 0. 뭐 이렇게 뭐 지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. 근데 친인척 계좌까지 포함하면 뭐 15에서 16% 된다. 아, 뭐 여기까지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보통 여기서 이제 5%. 그러니까 개인 한 명이 친척 그 사촌인의 혈족, 사촌인의 혈족 정도 합쳐가지고 하면은 5% 나오면 이제 대량 보유를 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볼때 10% 넘어가는 주요 주주는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면 계약을 했다. 손을 잡을 수 있는, 그러면 이제 대량 보유 상황을 누락한 거죠. 이 대량 보유 지분 공시의 그 핵심은 이제 그 위반했을 때 핵심은 의결권 제한이죠. 의결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의결권 제한했고 금감원에서 이제 매도 공고 6개월 이내 매각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냉각 기간하고 의결권 제한 요 세 가지 정도인데 뭐 냉각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매수
되고 공개 매수만 대상이 되고 뭐 5일밖에 안 되니까 뭐 거의 뭐 냉각 기간은 거의 뭐 효용성이 떨어지고 의결권 제한이 제일 크죠. 의결권. 오프로 공시 누락하면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소액주주하고 회사하고 다퉜을 때 5% 공시 연대해가지고 같은 공동 계약으로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계약을 뭐 구두가 됐든 구두도 계약이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하게 될 경우엔 5%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 가지고 의결권 제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종종 있는데 이거는 뭐 보도 기사를 낼 정도면 이 사람이 뭐 취재를 하고 내용을 봤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여기서 계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거겠죠.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한세시럽 자회사 이제 팔겠다. 16% 정도면 좀 뭔가 있지 않겠냐. 근데 제가 봤을 때도 한세시럽 물론 한세시럽도 동종업계에 이제 의류 직물 OEM 만드는 회사긴 한데 뻔히 다 그 경영자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이 안면이 있으실 거예요, 다. 얘기도 있고 서로 또 주고받고도 하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을 거고 통화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럴 거예요. 좋은 관계든 싫은 관계든 간에 어찌됐건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규모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팔지 않고 뭐 할 것이다. 내부적으로 주가 상승해도 매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면 계약서. 그럼 100%죠, 이건. 뭐 공동 보유하고 의사결정을 같이 합치하겠다는 5% 공시 누락. 그리고 뭐 돈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사들이거나 소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시비보다는 유성기가 막 찍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쉽지 않다. 또 회사에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또 한세 예스 한세 예스 24가 뭐 1,000억 정도 갖고 있다. 그 실탄이 충분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 않냐? 1,000억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. 조그만한 코스닥 그 시총 뭐 3, 400억짜리 하는 코스닥이 주가 조작하는데도 뭐 100억, 200억 현금 돌리는데 1,000억 갖고는 그 상대방이 40 몇 프로 갖고 있는데 그 택도 없어요. 예. 예, 택도 없고요. 예. 이걸 다 쏟아붓는데 이걸 있는 걸 다 쏟아붓는 한세 예스 24는 그 뭐 일반 상거래를 그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건데 그 일반 본업에 대한 운용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지금 아무래도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고 꿈속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예, 여기 뭐 다 나와 있네요. 사람들도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고 뭐 이런 거에서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뭐 우리들은 실제로 이게 가능되진 않지만 현재 경영진들의 압박 수위로서 하겠다. 그럼으로써 뭐 주가가 부양하면 다 팔고 나가겠다라는 내용밖에 안 보입니다. 뭐 제가 봤을 때는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의 운동으로서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적대적 M&A가 실제 될 거라는 그런 이제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니고요. 이런 적대적 M&A를 공격하고 싶다. 하고 싶다. 하고 싶다. 저도 조만간 애플과 테슬라를 인수하고 싶다. 혼자서 생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. 인수하고 싶다.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너희들 좀 현재 경영진들이 좀 긴장감을 갖고 주주 친화적으로 어,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 소각하면서 차등 배당 최대 주주 10원 최대 주주 이외는 뭐 만 원씩 뭐 이런 차등 배당을 해줘라 뭐 이런 거 좀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. 네, 좀,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요약한 걸 보시게 되면 지배주주 개편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주주분들이 회사로 서한도 보내고 요구도 하시고 만나자고 하기도 하시고 실제 만나기도 하고요.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한 이야기를 하셔야 이제 회사에서도 좀 들어보고 그 정도는 우리가 해주겠다 내지는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룸이 요만큼 있는 것 같은데 합의를 봅시다 뭐 라든지 여기까지 가겠다라든지 이런 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현재 최대주 지분이 47%인 상황에서 나머지 50%를 사서 경영권을 바꾸겠다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안 듣게 되죠. 실제로 이제 최대주주 47% 나머지 50%다 사버리면 유동성 부족으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.
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유동성 부족보다 이게 살 수도 없어요. 이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실제로 근데 비슷한 경우는 있습니다. 비슷한 대전이었나 대구 쪽에 이제 코스닥이 작은 코스닥이긴 합니다. 작은 코스닥인데 좀 많이 물렸던 그 회장님들 여러 명이서, 회장님들 여러 명이서 5% 지분 공시 내신 분도 계시고, 5% 이상 갖고 계신 회장님도 계시고, 그냥 그 회장님들, 지인 회장님들 따로 이제 한 4.99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 계시고, 최대 주주가 그때 한 20 몇 프로 정도 됐을 거예요. 20% 정도, 30%는 안 됐고, 20 몇 프로 정도 됐었는데, 원래는 잘 같이 이제 뭐, 으쌰으쌰 하고 밀어주기도 했었는데,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,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고 실질 이제 바이오와 동일한 와이프 이름으로 똑같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헤쳐먹다 걸려서 이제 지분 싸움이 난 거죠. 그래서, 결국은 주총을 열고 표대결을 해서 현재 그 경영진들을 몰아내자마자 바로 사명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. HLB로 HLB에 이게 팔았던 경우가 있습니다. 하여튼 팔 것보다는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아, 우호군을 끌어와서 최대 주주도 변경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명도 있습니다. 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회사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니고 최대 주주가 뭐 47%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쉽지 않다. 예, 소설 속에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자, 여기까지.